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의 아이템을 만났다라고 하면 12,500원이다. 그러면은 13,000원을 내고 나머지 500원은 웃돈으로 그냥 팁이에요. 작가에게 관계적 소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인터뷰도 300명.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 쿨한 친구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5년 전에 인터넷 채팅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여태까지 준비했던 질문지 중에 가장 긴 질문지예요. 제가 여쭤볼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준영 크로스 IMC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로스 IMC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브랜드랑 마케팅 컨설팅을 하시는 회사인데 본업도 그쪽이시긴 한데 오늘 여쭤볼 거는 이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 광고 아니고요. 예, 이 책이 일단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보니까 300명의 이 Z세대의 스마트폰을 수집을 하셔갖고 상세 인터뷰로 또 이 Z세대의 뭔가 경향이라던가 이런 걸 뽑아내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300명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네. 받으셔서 직접 다 보신 거예요? 막 대화창에 네, 있는 거? 네. 그럼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스마트폰 못 쓰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의 화면을 캡처해서 이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흥미로웠던 거죠. 이 스마트폰을 꾸미는 방식이 마치 다꾸처럼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뭐 금융, 뭐 교통, 뭐 이렇게 어떤 역할별로 이렇게 앱을 그룹핑을 하잖아요.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폴더를 놓죠. 만들어 예, 놓잖아요. 근데 이 Z세대는 텍스트가 없이 컬러로 앱을 그룹핑을 한다든지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빨간색은 교통 앱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네. 만드는 거군요. 전혀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책 보니까 밑에 이모티콘을 박아놓기도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게 훨씬 이쁘겠군요. 네, 예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는 세대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터뷰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인터뷰도 300명.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용 자체가 되게 좀 살아있는 내용이었어서 오늘 Z세대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쏟아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좀 시작을 해보면요. 책 제목이 Z의 스마트폰인데 네. Z세대가 아니라 Z의 스마트폰이에요. Z세대는 이렇게 집단으로 묶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유의 고유성과 유일성으로 나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세대로 해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뭐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거고요. 물론 Z세대는 가장 힙하고 트렌디하고 앞서 나간 이미지가 있지만 또 반면에 Z세대에게는 관심종자라고 하죠. 관종이라고 불리우거나 또는 우울하다거나 또는 뭐 굉장히 좀 부정적 의미의 개인주의적이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시각각 변한다, 유동적이라거나 이런 이미지들도 같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서 Z세대를 다룰 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일반화시켜서 Z세대는 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바랬던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한 이유가 온전히 그 사람을 생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 그룹으로 묶어서 너는 one of them이야 이게 아니라 각자 하나하나의 개성을 다 보시고 싶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개인의 사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개인의 내밀한 일상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좀 제대로 잘 보고 싶었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들을 보고 싶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Z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Z가 모여서 세대가 되니까 네. 하나의 Z. 네. 대표님 혹시 X세대? 네, 저는 X입니다. 네. 진짜 좀 비슷한가요? X세대 20대 때랑 좀 비슷한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X세대와의 동질성도 크고 특출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질적인 부분은 개성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문화적이고 세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 문화에 되게 앞서 있고 근데 이런 측면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Z에게 다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개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고 또 문화적이고 취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고 또 X세대가 개인주의지만 이 X세대의 개인주의는 성장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가정 단위의 개인주의의 성향을 보였다면 그런 가정의 자녀인 Z에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성향들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X와 Z 사이에
저 같은 M세대가 있는데요. 네. 아, M세대시군요, 홍 기자님. 저 같은 M세대가 있는데 왜 개성이 있었다가 다시 M세대는 뭐 별게 없었다가 다시 또 특출나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주로 지금 현재 연령으로 봤을 때 라이프 스테이지 상에서 X세대 자녀가 Z세대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M세대는 보통 베이비 부머가 부모님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홀수 짝수처럼 나중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나라가. X세대 이렇게 가고. 밀레니얼의 자녀는 알파 세대니까. 네.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주민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이런 환경에 너무나 적응을 잘한 Z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비를 하는데 취향 중심의 소비가 일어나서 소비 하나에 내 취향을 드러내고 나의 이것이 아이덴티티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는 이 소비가 희소성의 가치와 투자의 속성을 좀 같이 가지고 있어요. 투자의 속성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리셀링 시장이라던가 맞습니다. 그런 데서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려서부터 이미 수익을 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즉각적인 소비랑 연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스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의 아이템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작가와의 이 관계가 연결되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의 가격이 12,500원이다. 그러면은 13,000원을 내고 나머지 500원은 웃돈으로 그냥 내가 이 작가님에게 되게 감사한 선물을 받았고, 이 작가님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하나하나의 선물에 의미를 부여를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럼 이걸 받은 Z세대의 고객은 내가 굉장히 감사한 선물과 시간을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웃돈을 지불을 하고요. 가령 또 스푼 라디오 같은 경우에 DJ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J들이 방송을 하고 나면 여기에 후원하기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Z가 원해서 이런 문화, 나는 이 DJ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관계적 소비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작가와 나, 그리고 뭐 DJ와 나, 그리고 뭐 채티 같은 앱의 경우에는 소설을 쓰는 거기 Z세대 또래 작가들이 있거든요. 또 이 작가를 위해서 후원하기를 기능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회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네, Z가 요구하고 그 요구한 기능을 열거나 또는 요구하는 어떤 후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관계적 소비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푼 라디오나 그리고 채티나 여기에 있는 Z세대의 이 분들이 친구들이 제가 친구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네. 이 친구들이 나의 창작 능력,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에서 일어나요. 소설을 쓰고 이것도 30분 만에 그냥 소설 한 편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올리면 내가 즉각적으로 나의 팬들과 만나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만남이 팬덤 문화, 후원 문화,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Z세대의 소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기술의 발전이 소비 문화에 있어서도 관계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또 노는 방식, 소통 방식, 소비 방식 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 거죠. M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는 휴대폰 없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뭐 삐삐 나오고 시티폰, 네, 시티폰 맞아요. 나오고 휴대폰 나오고 인터넷도 나중에 깔렸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는 오프라인에 대한 이 기반이 깔려 있었는데 말씀하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건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죠. 예, 온라인화가 돼 있었고 네.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린 시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소비의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그 Z 친구들의 경우에는 10대,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서부터요.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까지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층은 1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 저희가 대한민국에 이 인터넷이 깔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된 해가 2010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시기에 태어난 디지털 인류는 굉장히 다른 양상, 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Z 같이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알파 세대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Z 보고 우리는 다르다. 그쵸.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다. 너희는 나중에 있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Z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뭐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면서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환경은 이미 접속은 연결은 되어 있었죠. Z세대에게도요. 온라인 기반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Z가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오프라인 친구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친구를 사귀는데 더 익숙하고, 이걸 들었을 때 조금 비슷한 걸 느꼈던 게 한 25년 전에 영화 접속 나왔을 때 있잖아요. 아, 접속을 예. 보셨군요. 네.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 예. 네. 한석규 전도연의 네. 예. 접속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 채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친구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질의 근본 맥락은 같은 거죠. 나 연결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친구와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질은 같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 스마트폰으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술의 발달 단계에서 텍스트 소통이 가능했던 거라면 지금은 좀 더 실제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의 어떤 연결의 느낌을 주려고 이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진화해 나간다고 보여져요. 텍스트 소통으로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모티콘이라도 안 쓰면 맞아요. 이게 화난 건지 네, 뭐 한 네, 건지.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이미지나 좀 더 실제감 있는 연결을,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메타버스의 등장이 결국은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실제감 있는 연결로 가고자 하는 어떤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본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르지 않다. 다만 기술의 발전이 좀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연결되게 해주고 연결의 범위도 넓게 해주고, 예를 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더 잘 섬세하게 정교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의 어떤 발달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자님 그 질문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영화 그래비티. 예, 예, 그 예. 영화 보셨나요? 네네. 그 산드라 블록이 마지막에 왜 지구와 계속 교신이 안 되다가 교신이 됐는데 에스키모인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개 썰매가 끄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개 짖는 막 이 소리를 내면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전이랑 본질은 같지만 그때는 막 유행을 하다가 또 좀 식었었고, 그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는 또 뭐 있었냐면요, 이 버디버디 아, 있었고 맞아요. 또 유행 막 했다가 네. 좀 식었고, 근데 네. 저희는 그거를 중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뭔가 유행하다 식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세대는 아예 말씀하신 원주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소통을 해왔고 친구들도 그쪽에서 만드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확실히 경향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다른 세대와는. 근데 사실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친구의 구분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왜 온라인 친구랑 저렇게 잘 지내지? 이렇게 보는 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Z에게는 이 경계에 대한 구분의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홍 기자님께서도 오프라인의 친구를 주로 소통 수단이 뭐세요? 온라인에서 소통하지 않으세요? 카톡을 하죠. 네. 직접 보는 거 뭐 한 분기에 한 번 보나? 네. 예. 결국은 대부분의 만남은 이 SNS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말 잘 통하죠. 왜냐하면 나랑 관심사와 취향이 같고, 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상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 소통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모도 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온라인의 친구가 오프라인의 친구가 되고 오프라인 친구가 온라인의 친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사고에서 이것을 구분지어서 좀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 친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겠네요. Z는 네. 구분 자체를 안 지으니까. 물론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오프라인 친구요? 이렇게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한 다음에 구분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내 친구와 예를 들면 채티 소설로 통해서 작가와 연결된 방에서 이루어지는 친구와는 구분을 하는데, 오히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나 소설 쓴다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안 보여줘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런데
채트에서 만난 나는 작가로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 또래 친구들이.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방에서는.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내 소설의 캐릭터에 대해서 나처럼 몰입이 돼 있어요. 이 소설을 보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소통의 양이나 질이 이쪽이 더 커지거나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치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대화창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 때문에 네. 만들어진 대화창이 있는데 이제 네. 스포츠 이야기를 주로 네. 나누는 대화창인데 거기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 있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미국에 있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거기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그 대화창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대화창은 밤 되면 다 자잖아요. 밤에 잠 안 올 때 미국은 깨 있어갖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미 그걸 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이게 Z세대는 이래 뭐 오프라인 친구보다 온라인 친구가 많아 이럴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따지고 보면 온라인 친구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게 시대가 달라진 거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SNS에 되게 몰입해 있는 친구들은 네. 오프라인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오프라인에서 많이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은 평소에 바쁘기 때문에 SNS를 할 시간이 없는데 네. SNS에 빠지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진짜로 뭐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싸들은 약간 오프라인에서 놀고 아싸들이 약간 SNS에 더 많이 상주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때는. 네, 맞아요. 지금은 반대인 게 제가 들었을 때 네. 요새는 인싸들이 다 틱톡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게 인싸의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완전 다른 경향성이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네. 또 탁 집어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SNS가 더 외로움을 더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지적하는 어떤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뉴트럴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굉장히 본능적인 이것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떠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SNS가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관계의 수와 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의 수가 안 만들어지거나 또는 그 질적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SNS에는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카운트가 돼서 내가 관심 받고 있는 것들이 마치 평가받듯이 그 숫자로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포모라고 하죠. 나만 소외되는 듯한 느낌. 내가 이 정보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 무리에 끼지 못했을 경우에 나만 소외된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개인에게 어떤 소외감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혼자 고립되어 있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특히. 그런데 SNS에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밖에 못 나가고 사람을 못 만나지만 이 디지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실제 대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온택트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비대면이라는 표현보다. 온택트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인데 SNS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SNS 하다 보면은 계속 비교하게 되고 예전에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잘 생각해봐. 인스타그램이 과연 정말 너의 모습일까? 인스타에 있는 너는 너가 아닐 거야. 특히나 그 인스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보는 게 남의 피드보다 내 피드 더 많이 본다고.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에 꾸며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나일까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조금만 더 가면은 아바타가 된다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꾸며진 상황들을 보고 지금 초라한 현실의 나랑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우울해지는 경향.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 나와 꾸며지거나 물론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로 보정도 좀 하고 또 인스타 자체가 사진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표현하는 요소를 더 잘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기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쓰고 있는 거고 페이스북에서는 가령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셀럽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셀럽들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만나고 그러면
페이스북에 있는 나와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가 다른 존재냐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한 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캐가 만나서 한 팀이 한 된다. 팀을 이뤄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도 있고 틱톡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실제로 Z가 각각의 성격별로 이 SNS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바타는 조금 달라요. 좀 흥미로웠던 게 제가 만났던 이 친구들이 아바타에 등장을 할 때는 이게 게임의 캐릭터하고도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요. 성별을 좀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아 네. 저도 게임하면 무조건 여자 캐릭터로 만들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데서는 총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날개 달고 막 예쁘게 막 머리카락 길고 이러면은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도 여성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실의 나와 조금 다른 나, 그런 나를 좀 표출하고 싶어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 할 거예요. 저번에 어디 수영장을 갔었는데 그 수영장에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1시간을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아, 네. 물을 한 번도 안 묻히고 몸에. 그래서 이거는 네. 목적 자체가 수영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그 가수 싸이가 요새 대학교 축제에 돌아다니면서 엄청 유명해지셨잖아요. 완전 팬이에요. 예, 싸이의 거의 열풍인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휴대폰 내려라.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화소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을 남기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라라고 해서 다 내렸어요. 네. 1분이 딱 다시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겨야 되니까,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 세대, 싸이 세대로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올리는 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그거 올려서 사람들과 또 공감하고 그걸로 소통이 다시 시작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본인이 찍은 게 중요하지 않나 또 뭐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물 흐르듯이 이 내가 오프라인 현실에서 한 경험과 온라인이 그냥 연결돼서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온라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회의할 때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콘서트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 싸이 콘서트에 왔어. 나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있어. 라고 물론 그거를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는 근데 Z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저희 친구들 맨날 나 참치 먹고 있어 엄청 올려요. 네. 네.